경희주 이야기 챕터 1바늘보다 무거운 술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경희는 이미 눈을 떴다. 30년이 넘도록 반복된 시간이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났다. 찬바닥에 발을 디디며 일어났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어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술독을 닦아서였다. 부엌으로 향했다. 가족들이 깨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먼저 양조장으로 갔다. 어둠 속에서 전등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익숙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달큰하면서도 톡 쓴 냄새였다. 이제는 집 냄새나 다름없었다. 큰 술독 앞에 앉았다. 무릎 받침 방석도 없이 그대로 앉았다. 쌀을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다. 겨울이라 더 매서웠다. 한 줌씩 쌀을 건져 올렸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했다. 정성이 들어가야 좋은 술이 나온다고 시어머니가 늘 말했다. 손목이 아팠다. 류머티즘 기운이 있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양조장 일이 끝나면 집안일이 기다렸다. 8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다. 양조장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노식이 먼저 나왔다. 세수도 안 하고 밥상 앞에 앉았다. 오늘 쌀은 몇 가마 씻었나? 10가마요. 적네. 주물량이 늘었는데. 더 말하지 않았다. 경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 말순이 나왔다.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왔다. 경희야, 밥이 너무 된 거 아니야? 아침에 일찍 해서 그래요. 그럼 일찍 하지 말든지. 맨날 하는 일이 뭐가 어려워서 그것도 못 맞춰? 경희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뭔가 트집을 잡았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다시 양조장으로 갔다. 오늘은 술독 청소를 해야 했다. 큰 독 안쪽까지 깨끗이 닦아야 했다. 독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좁았다. 몸을 구부린 채로 구석구석 닦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어 나왔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술 냄새도 몸에 배었다. 씻을 시간도 없이 부엌으로 갔다. 오후가 되어서야 잠깐 쉴 수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 바느질을 꺼냈다. 한복 치마 하나를 수선하는 중이었다. 바늘을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아침부터 계속 일한 탓이었다. 바늘에 실을 깨기도 힘들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좋았다. 한복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즐거웠다. 내 작품이 세상에 나가는 게 뿌듯했다. 지금은 달랐다.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 한 벌 수선해봤자 10,000원 남짓이었다. 그래도 안 하면 용돈도 없었다. 창밖을 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또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바느질을 접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 밤 10시였다. 온몸이 무거웠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뭘 하며 살고 있을까?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다. 누구를 위해서였을까?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30년 전 결혼할 때는 달랐다. 사랑해서 시집왔다. 노식도 나를 아껴줬다. 양조장 일도 함께 하자고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나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양조장 간판에도 없고 상장에도 없었다. 모든 게 노식 이름이었다. 시어머니 이름도 있었다. 하지만 내 이름은 없었다. 한숨을 쉬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목소리였다. 챕터 2 한 번도 내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네 친구 모임이었다. 경희는 이 시간이 좋았다. 집안일과 양조장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다.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 모두 나이는 비슷했지만 살아온 길은 달랐다. 순이가 가장 먼저 왔다. 옆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다. 경희야, 오랜만이다. 언니도요. 미용실 일은 잘 되세요? 그럭저럭해. 요즘 젊은 애들은 서울로 나가서 하더라고. 영자와 미숙도 차례로 왔다. 영자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했고 미숙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했다. 4명이 모두 모였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면 반가웠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경희야, 너네 집 양조장 요즘 어때? 신문에 나온 거 봤는데. 미숙이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였다.
전통주 품평회에서 1등을 한 내용이었다. 경희는 기사를 보았다. 사진 속에는 노식이 상을 들고 서 있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와 대단하다. 상도 받았네. 경희 솜씨 아니야? 너가 술 담그는 거 잘한다고 소문났잖아. 친구들이 칭찬했다. 경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건 남편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만든 건 너잖아. 우리가 다 알아. 맞아. 경희가 오기 전까지는 그 집 술이 별로였는데 경희가 시집간 후로 맛있어졌다고 하더라. 친구들의 말에 경희는 뿌듯하면서도 씁쓸했다. 정말 자신이 만든 술이었다. 30년 동안 연구하고 개선해왔다. 하지만 세상은 노식의 술로만 알고 있었다. 신문 기사에도 노식의 이름만 나왔다. 인터뷰에서도 노식만 나왔다. 너도 이제 좀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순이가 말했다. 무슨 인정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거죠. 집안일이 뭐야? 너는 진짜 전문가야. 한복도 잘 만들고 술도 잘 만들고. 그러게. 나 같으면 내 이름도 넣으라고 했을 텐데. 영자가 맞장 붙였다. 경희는 말을 못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내 이름도 함께 넣어달라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집에서는 그런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서는 걸 싫어했다. 노식도 집안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경희야, 너 혹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젊었을 때는 달랐다. 한복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내 작품이 있었다. 내 이름으로 만든 한복이 세상에 나갔다. 사람들이 내 한복을 입고 좋아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30년 동안 무엇을 했나 싶었다. 술을 만들고 집안일을 했지만 모든 게 다른 사람 이름이었다. 그런데 요즘 전통주가 인기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 순이가 화제를 돌렸다. 맞아. 우리 딸도 친구들이랑 막걸리 마신다고 하더라고. 시대가 변했지. 우리 때는 여자가 술 마시면 눈총 받았는데 친구들이 수다를 떨었다. 경희는 듣고만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친구들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나도 한 번쯤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복 디자인도 좋고 술 만들기도 좋고 뭐든 내 이름으로.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 약도 챙겨야 했다. 집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서 노식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요. 저녁은? 금방 준비할게요. 또 시작이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오늘도 긴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챕터 3 이수정의 등장. 3월의 어느 날이었다. 평소와 같이 양조장 일을 하고 있는데 낯선 차 소리가 들렸다. 경희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검은색 세단이 마당에 들어왔다. 차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다.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었다. 도시에서 온 사람 같았다. 노식이 급하게 나가서 맞았다. 경희는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다. 이수정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목소리가 밝고 또렷했다. 젊은 목소리였다. 곧 노식이 그 여자를 양조장 안으로 데려왔다. 경희는 당황해서 앞치마를 정리했다. 우리 집 사람이에요. 경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경희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정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경희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다. 위아래로 후어보는 것 같았다. 수정 씨는 서울에서 양조 전문가로 일하셨어요. 우리 양조장을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노식이 설명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수정이 말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 둘러보시죠. 노식이 양조장을 안내했다. 경희는 뒤따라갔다. 수정은 이것저것 많은 질문을 했다. 술의 도수는 얼마인지, 어떤 쌀을 쓰는지, 발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술독은 언제부터 쓰신 건가요? 할아버지 때부터니까 한 70년 됐죠. 오래됐네요. 요즘은 스테인리스 탱크를 많이 쓰는데 저희는 전통 방식을 고집해요.
물론 전통도 중요하지만 위생이나 효율성도 생각해봐야죠. 수정의 말에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희는 기분이 이상했다. 자신이 30년 동안 써온 방식을 평가받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마케팅은 어떻게 하세요? 주로 단골 손님들한테 팔고 가끔 지역 축제에 나가죠. 그럼 온라인 판매는 안 하시나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수정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뭔가를 보여줬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전통주를 알아요. 예쁜 패키지에 스토리가 있으면 인기가 많아요. 화면에는 여러 전통주 브랜드들이 나왔다. 모두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노식이 감탄했다. 네. 이런 식으로 브랜딩하면 젊은 고객들도 많이 올 거예요. 경희는 가만히 있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들어갔다. 경희는 급하게 점심을 준비했다. 손님이 와서 더 신경 쓰였다. 수정씨, 우리 집 음식이 맛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시골 음식이 더 좋아요. 하지만 수정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다. 건성으로 몇 입만 먹었다. 수정씨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시어머니 말순이 물었다. 서울에서 양조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어요. 여러 양조장 브랜딩 도와드렸고요. 오, 대단하구나. 우리 경희보다 젊고 똑똑하겠네. 말순이 경희를 흘끔 보며 말했다. 경희는 기분이 상했다. 사모님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정이 경희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어요. 경희가 작게 대답했다. 앞으로 수정씨가 우리 양조장의 얼굴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노식이 말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경희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30년 동안 자신이 해온 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았다. 오후에 수정은 양조장에서 이것저것 살펴봤다. 사진도 많이 찍었다. 혹시 브랜드 디자인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직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준비해 올게요. 로고나 패키지 디자인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노식이 기뻐했다. 저녁에 수정이 돌아간 후였다. 노식은 계속 수정 이야기를 했다. 젊고 똑똑하니까 좋네. 우리 양조장도 이제 달라질 것 같아. 네. 경희는 대답만 했다. 수정씨가 도와주면 사업도 더 커질 거야. 서울에도 팔 수 있을 것 같고. 시어머니도 맞장 붙였다. 젊은 사람이 와야 집안이 활기차지. 경희는 너무 조용해서 재미없었는데 그 말에 경희는 마음이 아팠다. 3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서러웠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다. 수정의 등장으로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좋은 변화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왠지 불안했다.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금까지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예 밀려나는 것 같았다. 수정은 젊고 똑똑하고 세련됐다. 자신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비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한복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싶었다.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시집 오면서 모든 걸 포기했다. 이제 50대 후반이 되어버렸다. 너무 늦었나 싶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수정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내일부터 뭐가 바뀔까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챕터 4 보이지 않는 사람. 수정이 양조장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거의 매일 왔다. 아침 9시쯤 나타나서 저녁까지 있었다. 경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수정이 오기 전에 할 일을 미리 해두려고 했다. 왠지 수정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수정은 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했다.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을 만들었다. 가끔 양조장에 와서 이것저것 확인했다. 사모님, 이 발효통은 온도가 몇 도인가요? 25도 정도요. 조금 높은 것 같네요. 23도가 적당할 텐데. 수정은 항상 뭔가 지적했다. 경희가 30년 동안 해온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이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물론 그렇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꿔보는 것도 좋잖아요. 수정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경희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점심시간이었다. 요즘 수정도 함께 먹었다. 경희는 준비할 음식이 늘어서 더 바빠졌다. 수정씨,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노식이 물었다. 로고 디자인 몇 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수정이 태블릿을 꺼냈다. 여러 로고가 나왔다. 모두 세련됐다. 우와, 예쁘네요. 노식이 감탄했다. 이건 어때요? 수정이 하나를 가리켰다. 현대적인 서체로 된 로고였다. 좋아 보이는데요.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어요. 젊은 고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말순이 끼어들었다. 수정이 참 똑똑하구나. 이런 걸 다 혼자 만드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우리 경희는 이런 거 못하는데 바느질이나 하고. 말순이 경희를 흘끔 보며 말했다. 경희는 밥을 먹는 손이 멈췄다. 사모님도 바느질 잘하시잖아요. 손재주가 있으시니까. 수정이 대답했다. 하지만 건성이었다. 바느질이야 뭐 옛날 일이고. 요즘은 이런 게 중요하지. 노식도 맞장 붙였다. 맞아요.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도 포장이 별로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수정이 와서 다행이야. 말순이 수정을 보며 웃었다. 경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자신의 30년이 그저 바느질이나 하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수정씨 결혼은 안 하셨어요? 말순이 물었다. 아직이요. 일이 바빠서. 젊을 때 결혼해야 하는데 너무 늦으면 안 돼.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우리 경희는 25에 결혼했는데 그때가 딱 좋은 나이야. 또 경희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칭찬이 아니라 비교였다.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했다. 수정은 다시 사무실로 갔다. 노식도 따라갔다. 수정씨가 만든 브랜드 콘셉트 좀 더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경희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오후에 양조장에 갔다. 술독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데 수정과 노식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앞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지금까지는 전통 방식만 고집했는데 현대적인 요소도 넣어야 해요. 예를 들면 패키지 디자인도 그렇고 SNS 마케팅도 그렇고 젊은 고객들 취향에 맞춰야죠. 경희는 가까이 가지 못했다.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럼 기존 방식은 어떻게 하죠? 기본은 유지하되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죠. 예를 들어 발효 온도라든지. 사모님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 말이죠. 네. 물론 좋은 부분도 많지만 바꿀 부분도 있어요. 경희는 뒤에서 듣고만 있었다.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 부엌으로 갔다. 마음이 무거웠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오늘도 수정이 함께했다. 수정이 덕분에 우리 양조장이 젊어지는 것 같아. 노식이 말했다. 아직 시작 단계예요.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기대가 되네. 수정이 아이디어가 참 좋아. 시어머니도 맞장 붙였다. 그러게. 젊은 사람 머리가 다르구나. 경희는 요즘 뭐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경희에게 물었다. 그냥 집안일이요. 집안일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배워봐. 수정이처럼. 네. 경희는 대답만 했다. 사모님은 바느질 솜씨가 있으시니까 다른 것도 잘하실 거예요. 수정이 말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바느질이야 뭐 돈도 안 되고. 이제는 컴퓨터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 경희는 그런 거 몰라. 말순이 한숨을 쉬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나이가 있는데 뭘 배워. 수정이 대신해주면 되지. 그 말에 경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젓가락을 놓았다.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왜?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요. 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마음이 아팠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서러웠다. 수정이 온 후로 더 심해졌다. 비교당하는 기분이었다. 젊고 똑똑한 수정과 늙고 무능한 자신. 거울을 보았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했다. 예전에는 예뻤는데 한복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자신감도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게 초라했다. 창밖을 보았다. 수정의 차가 아직 있었다. 아마 노식과 더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었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었다. 수정이 와서 이것저것 바꾸고 자신은 구석에서 지켜만 볼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30년 동안 한 일이 그냥 집안일에 불과한가?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일었다. 억울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챕터 5 결정적인 말. 5월 초였다. 날씨가 따뜻해졌다. 양조장 일도 바빴다. 여름 준비를 해야 했다. 경희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했다. 요즘은 수정 때문에 더 신경이 쓰였다. 실수라도 하면 뭔가 지적받을 것 같았다. 오전 10시쯤이었다. 경희는 양조장에서 술독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노식과 수정이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다.
둘이 진지하게 무엇인가 의논하고 있었다. 경희는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다. 수정 씨 생각은 어때요? 장기적으로 보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다. 경희는 일손을 멈추고 들었다. 우리 경희는 나이도 있고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려워할 텐데. 노식의 말에 경희는 깜짝 놀랐다. 자신 얘기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이런 전통 있는 양조장에서 일할 수 있어서 기뻐요. 둘은 좀 더 가까이 갔다. 경희는 술독 뒤로 몸을 숨겼다. 사실 요즘 고민이 있었어요. 노식이 말했다. 무슨 고민이세요? 경희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일이 버거워 보여요. 아, 그러시구나. 30년 넘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게 해주고 싶어요. 경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좋은 생각이세요. 나중에 양로원에 모시면 편할 거예요. 수정 씨가 대신 일 도와줄 거고. 그 순간 경희의 머리가 하얘졌다. 양로원? 자신을 양로원에 보내려고? 손이 떨렸다.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질 뻔했다. 사모님이 동의하실까요? 처음엔 반대하시겠지만 설득하면 될 거예요. 수정 씨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경희도 좋아할 거예요. 집안일에서 해방되니까. 경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3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아프고 힘들어도 참았다. 그런데 양로원? 자신을 양로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화가 났다. 서러웠다. 억울했다. 수정이 온 지 2달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자신 대신 수정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화장실에서 한참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다. 부엌으로 갔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다. 수정도 함께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노식이 밥을 먹으며 말했다. 수정씨, 오늘 오후에 새 디자인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준비 다 됐어요. 기대되네요. 시어머니 말씀도 끼어들었다. 수정이가 와서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젊어졌다고 해야 하나? 감사합니다. 경희는 밥을 먹으며 이들을 보았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다. 투명인간 같았다. 그때 노식이 말했다. 아, 경희야. 네? 오후에 시간 있으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나중에 얘기하자. 경희는 알고 있었다. 양로원 이야기였다. 오후가 되었다. 노식이 경희를 불렀다. 경희야, 이리 와서 앉아. 거실에 앉았다. 노식도 맞은편에 앉았다.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있잖아, 너도 나이가 들었잖아. 네. 요즘 일하는 거 보니까 힘들어 보이더라고. 괜찮은데요? 아니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니까 몸이 어떻겠어. 노식은 말을 돌리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좀 쉬면 어떨까 해서. 쉰다는 게 뭔 말이에요? 집안일이나 양조장 일 말이야. 이제 수정이가 도와주니까. 경희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다. 그럼 저는 뭘 해요? 편히 쉬면 되지. 근처에 좋은 양로원도 있고. 양로원이요? 응.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하더라고. 경희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정말로 자신을 양로원에 보내려는 것이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생각해 본 거야. 너도 힘들 텐데.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국 수정 때문이었다. 젊고 능력 있는 수정이 있으니까 늙은 자신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3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그러니까 고마워.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나가라는 게 아니라 편히 쉬라는 거야. 하지만 양로원에 가는 것은 나가는 것과 똑같았다. 경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당연히 천천히 생각해. 급하지 않아.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노식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 것이었나? 자신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었나? 분했다. 서러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에서도 양로원 이야기가 나왔다. 악몽이었다. 챕터 6 숨겨둔 스케치북. 그날 밤이었다. 경희는 잠들 수 없었다. 노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양로원. 30년 넘게 함께 산 결과가 양로원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답답했다. 방 안을 걸어다녔다. 문득 장롱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나무 장롱이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었다. 장롱을 열었다.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이불과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 아래 맨 구석에 뭔가 있었다. 오래된 상자였다. 먼지가 수북했다. 상자를 꺼냈다. 언제 넣어둔 것인지 기억이 안 났다. 아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것이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다. 한복 디자이너로 일할 때 찍은 것들이었다. 자신이 디자인한 한복을 입은 모델 사진도 있었다. 그때는 자랑스러웠다. 내 작품이 세상에 나가는 게 기뻤다. 그 아래에 스케치북이 있었다. 두툼한 스케치북이었다. 표지가 낡아 있었다. 스케치북을 꺼냈다.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다. 30년 가까이 묻어둔 것 같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한복 디자인 스케치가 나왔다. 색연필로 그린 것이었다. 전통 문양이 들어간 치마였다. 다음 페이지도 넘겼다. 저고리 디자인이었다. 섬세한 자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한 페이지씩 넘기며 보았다. 모두 자신이 그린 것들이었다. 결혼 전에 그렸던 것들이었다. 그때는 꿈이 있었다. 한복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싶었다.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새로운 한복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접었다. 시댁일을 해야 했다. 양조장을 도와야 했다. 스케치북 중간쯤에 특별한 그림이 있었다. 술병과 한복이 함께 그려진 것이었다.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나? 전통주와 한복의 조화. 지금 생각해보니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마지막 페이지들을 넘겼다. 미완성된 그림들이 많았다. 결혼 준비 때문에 끝까지 그리지 못한 것들이었다. 스케치북을 덮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젊은 시절의 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한참 앉아 있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은 어떤가? 양로원 이야기까지 나오는 신세였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분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술병과 한복이 그려진 페이지였다. 자세히 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 전통주를 파는데 한복을 입은 모델이 광고하면 어떨까? 전통의 미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수정이 하려는 것은 반대였다. 서양식 디자인의 현대적인 모델을 쓰려고 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전통주인데 너무 서구적이지 않나 싶었다. 한복과 전통주의 조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것이 아닐까. 다른 페이지들도 다시 보았다. 여러 한복 디자인들이 있었다. 모두 전통 문양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한복을 만들어서 전통주 광고에 쓰면 좋을 것 같았다.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달랐다. 수정이 모든 걸 맡고 있었다. 자신은 양로원에 갈 처지였다. 그때 결심이 섰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다. 젊은 시절의 꿈이 되살아났다. 다시 시작해보자. 늦었지만 해보자.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다시 키워보자. 하지만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돈도 없었다. 경험도 오래됐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대로 양로원에 갈 수는 없었다. 새벽이 되어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스케치북을 안고 계속 앉아 있었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단 스케치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새로운 디자인을 그려보자. 전통주와 어울리는 한복을 디자인해보자. 그리고 기회를 찾아보자. 작더라도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꺼져가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해보겠다. 내 이름으로. 챕터 7 경희주. 6개월 후였다. 경희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5천만 원이었다.
큰 돈이었다. 하지만 꿈을 위해서는 필요했다. 작은 공간을 임대했다. 읍내 상가 건물 1층이었다. 30평 정도의 크기였다. 앞쪽은 카페 겸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뒤쪽에는 작은 양조시설을 설치했다.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려웠다. 젊은 직원 한 명을 고용했다. 지혜라는 20대 여자였다. 마케팅을 전공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봐야 알지. 30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 경희는 자신감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였다. 이름을 정해야 했다. 경희주로 정했다.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 생전 처음이었다. 로고도 직접 디자인했다. 한글과 전통 문양을 결합했다. 30년 전 스케치북에 그려둔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술 만들기는 자신 있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노하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만들었다. 더 부드럽고 깔끔하게 만들었다.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추려고 했다. 첫 번째 제품이 완성됐다. 도수는 16도로 낮췄다. 마시기 부담 없게 만들었다. 병 디자인도 특별했다. 한복의 색동을 모티브로 했다. 알록달록하면서도 고급스러웠다. 가장 중요한 건 마케팅이었다. 지혜가 도와줬다. 사장님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었어요. 고마워. 근데 뭘 올리지? 한복 입은 모델이 술 마시는 사진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네. 모델을 섭외했다. 20대 초반의 예쁜 여대생이었다. 한복 모델 경험이 있었다. 촬영을 했다. 경희가 직접 디자인한 한복을 입혔다. 전통 문양이 들어간 아름다운 한복이었다. 배경은 공방으로 했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였다. 모델이 경희주를 들고 웃는 사진을 찍었다. 정말 예뻤다. 와, 사진이 정말 예뻐요. 지혜가 감탄했다. 한복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전통의 미가 있잖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해시태그도 여러 개 달았다. 반응이 뜨거웠다. 좋아요가 금세 늘어났다. 대박이에요. 댓글 보세요. 우와, 한복 너무 예뻐요. 전통주도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사장님 주문이 들어와요. 지혜가 흥분해서 말했다. 첫 주문이었다. 떨렸다.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받는 주문이었다. 정성껏 포장했다. 한복 문양이 들어간 포장지를 썼다. 작은 카드도 넣었다. 감사 인사를 적었다. 택배로 보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며칠 후 후기가 올라왔다. 맛도 좋고 포장도 예뻐요. 선물용으로 최고예요. 한복 컨셉이 정말 신선해요. 다른 술들과는 차별화가 확실해요. 좋은 평가들이었다. 기뻤다. 주문이 계속 늘었다. 하루에 몇십 병씩 나갔다. 바빠졌다. 술 만들고 포장하고 배송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다. 하지만 즐거웠다. 30년 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한 달 후 더 큰 기회가 왔다.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사장님 방송 출연하실래요? 나야?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으세요. 성공 스토리잖아요. 방송국에 갔다. 긴장됐다. 카메라 앞에 서본 지 오래됐다. 경희주만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한복의 아름다움과 전통주의 맛을 함께 즐길 수 있거든요. 한복 디자인은 직접 하시나요? 네. 원래 한복 디자이너였어요. 결혼 후에는 못했는데 다시 시작한 거죠. 늦은 나이에 창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잠깐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뭔가 남기고 싶었어요.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주문이 10배로 늘었다. 사장님 전화가 계속 와요. 지혜가 바쁘게 전화를 받았다. 온라인몰도 만들었다. 더 체계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였다. 3개월 만에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다. 생산량을 늘려야 했다. 공방도 넓혔다. 옆 가게까지 임대했다. 2배로 커졌다. 어느새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관광객들도 찾아왔다. 여기가 그 유명한 경희주 공방이에요. 네, 맞아요. 구경하고 가세요. 시음 코너도 만들었다. 직접 맛보고 살 수 있게 했다. 한복 체험 코너도 만들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다.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으러 왔다. 매출이 계속 늘었다.
월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한 숫자였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다. 열정이 넘쳤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야. 때가 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감도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다. 무엇보다 뿌듯했다. 내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가 성공하고 있었다. 예전 집 사람들 소식도 들렸다. 수정이 만든 브랜드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그냥 내 길을 가는 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노식이 찾아왔다. 어색했다. 경희야, 오셨어요.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 그럭저럭요.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지난 일이에요. 더 말하지 않았다. 할 말도 없었다. 노식은 잠깐 있다가 돌아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았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 챕터 8 마침내 내 이름으로. 1년 후였다. 가을 축제 시즌이었다. 경희주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있었다. 여러 시상식에 초대받았다. 가장 큰 행사는 전국 전통주 품평대회였다. 경희는 처음 참가했다. 떨렸다.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술 마시잖아요. 지혜가 격려했다. 고마워. 그래도 떨리네. 품평대회에는 전국의 유명 양조장들이 모였다. 경쟁이 치열했다. 심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만향, 디자인, 마케팅까지 종합평가였다. 결과 발표일이었다. 축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무대에 심사위원들이 올라왔다.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0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치열한 경쟁이었지만 한 곳이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희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특히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창의적인 마케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경희주, 최경희 대표님. 그 순간 경희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자신을 부르는 것이었나? 사장님, 사장님이에요. 지혜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경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무대로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트로피를 받았다. 무거웠다. 상패에는 최경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생전 처음 받는 상이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건네졌다. 목이 메었다.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였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내 이름이 햇빛을 받네요. 박수가 터졌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왔다. 여러 사람들이 축하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꿈은 나이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축제장을 둘러봤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멀리서 익숙한 사람들이 보였다. 노식과 시어머니 말순이었다. 그들도 축제에 왔었나 보다. 경희를 보고 있었다. 말순이 노식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다. 아마 자신 이야기일 것이었다. 하지만 경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수정도 보였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복잡한 표정이었다. 경희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직원들이 모두 왔다.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 트로피를 가운데 놓고. 사장님 덕분에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다 같이 이룬 성과예요. 저녁에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공방에서 소규모로. 단골 손님들도 많이 왔다. 처음부터 응원해준 사람들이었다. 처음 오픈했을 때 생각나네요. 그때는 손님이 하루에 몇 명 안 왔잖아요. 이제 예약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모두들 웃었다. 힘들었던 시절도 이제는 좋은 추억이었다. 밤늦게 파티가 끝났다. 혼자 남아서 정리를 했다. 트로피를 다시 보았다. 최경이라는 이름이 반짝였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 이런 날이 올 줄. 한복 디자이너를 포기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길 잘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꿈을 꾸는데 늦은 나이는 없었다.
창밖을 보았다. 달이 밝았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 순이었다. 경희야, 뉴스 봤어. 대상 받았다며? 응, 믿어지지 않아. 우리가 다 자랑스러워. 진짜 멋있다. 고마워. 내일 축하 모임하자. 친구들 다 모이기로 했어. 그럴까? 전화를 끊고 웃었다.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한 번 더 보았다. 감사했다.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있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경희는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첫 번째 상이었다. 마침내 내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최경희로서.